자, 버섯 솥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쌀을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불리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는 한 30분 네. 그리고 겨울에는 1시간 정도까지 불리면 충분히 불게 되는데 네. 요즘 사실 그 햅쌀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햅쌀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만 불리시면 충분히 불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불려서 밥을 한 것과 불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화가 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맛있게 찰지게 되니까 네. 불리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요리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요리의 비결. 진짜 비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걸 불려놓은 상태거든요. 예. 일단 물기를 좀 빼놓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자 이렇게 찹쌀도 요건 찹쌀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빼주시고. 쌀을 한 종류만 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잡곡도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또 하시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찹쌀과 맵쌀. 네, 전부 다 체에다가 받쳐서 예. 충분히 불린 상태에서 물기를 빼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물기를 완전히 빼주셔야지 나중에 이 밥을 했을 적에 이 물의 양을 잡기가 쉬워요. 밥물을 잡기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물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밥이 질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물기가 빠질 수 있도록 체에 받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그냥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른 재료들 손질하는 동안 네. 물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이 버섯 재료를 저희 가지고 요리를 할 거예요. 네. 뭐 버섯 하면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저칼로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즐겨 찾는 건강식이기도 한데 네. 버섯마다 사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기도 그쵸, 하죠. 그쵸. 식감도 차이 있고 향도 차이 네,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에느타리 버섯은 느타리 버섯이 좀 작아진 경우인데 예. 베타글루텐 같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네. 그럼 요건 그죠?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요거는 요렇게 찢어주세요. 찢어서? 네. 그냥 낱낱이. 느타리 버섯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사이즈만 좀 작은 거죠. 작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뭐, 애 느타리 버섯이에요? 그렇죠. 아기 느타리 버섯. 정말 이렇게. 귀여워요. 식감도 굉장히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한 2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등분을 해주세요. 확실히 이 버섯은 많은 분들이 또 식감도 좋아하시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버섯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그래서 오늘도 사실 한 가지 버섯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안쪽으로 들면서 들면서 써야 하면은 예, 잘 되는구나. 떨어지죠.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요거는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 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향이 다른 버섯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향이 훨씬 더 짙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표고로 준비를 한 거죠. 표고요. 네. 그래서 한 7파기 1cm 정도 예. 깍둑 썰기 한다고 생각하고 깍둑 썰기. 예, 썰어주세요. 지금 이 버섯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서 예.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가을철에 버섯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이 나오고 버섯도 그렇죠. 신선하고. 맞아요. 제철이니까 또 예, 예. 제철 식품은 또 먹어줘야죠. 그렇죠. 실제로 이 버섯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막상 밥을 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네. 물 잡기란 말이죠. 아까 제가 그 쌀에서도 사실은 물의 양을 그래서 먼저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처럼 네. 이 재료가 들어가게 됐을 적에 네. 버섯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의 양을 네. 가늠을 잘 못하게 되면 밥이 또 마찬가지로 질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의식을 하면서 해주셔야지 돼요. 버섯에서도 수분이 네. 나오니 물의 양을 조절하시면서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밥을 지을 때 이 양송이 버섯까지 들어가요. 근데 네. 이 버섯 중에서는 길쭉길쭉한 버섯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버섯은 오늘 밥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경우는 예, 썰어서? 지금 애니터리처럼 이렇게 2cm로 그냥 썰면 되죠. 있으면 또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가 네. 사실 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깍둑썰기로 썰어주시면 되고, 뭐 팽이버섯 같은 경우도 등분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씹히는 질감이 있는 재료로 이제 저는 당근을 준비를 했는데 예. 우엉, 연근 이런 네. 재료도 잘 어울리거든요. 좀 단단한 재료들이 그렇죠. 어울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단단한
단단한 씹는 질감이 있는 재료를 한 가지 정도 넣어주시고 네. 버섯보다는 조금 작게 썰어주시면 버섯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나중에 버섯이 사이즈가 조금 줄게 될 거예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사이즈가 되겠죠. 사이즈를 좀 고려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들 한번 다 썰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뭐 버섯만 썰고 쌀만 있으면 이제 네. 바로 밥을 지으러 가면 되거든요. 자, 자, 요 양념장을 가지고 밥을 예. 지으러 가도록 바로 할게요. 이동해 볼까요? 네. 자, 날씨가 쌀쌀해져서 찬바람이 부니까 이 밥도 뭔가 뜨끈하게 지어서 맞아요. 든든하게 먹고 싶은 그런 계절이거든요. 자, 일단 이 수분이 많은 재료를 네. 먼저 볶아주도록 할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이렇게 버섯이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사실 버섯밥이면 버섯이 좀 많아야 맛있잖아요. 오늘 양이 거의 쌀보다 많은 느낌이죠. 맞아요.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우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먼저 냄비에 있는 열로 날리고, 아무런 기름 두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 수분만 날리는 거여서 일단은 기름 안 두르고 먼저 한번 물기를 좀 빼준 다음에 다시 기름을 두르고 이제 볶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불세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은 가장 센 불. 왜냐하면 가장 센 불. 수분을 탈수시켜서 없애는 게 가장 목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냄비를 최대한 강한 열로 올린 상태에서 네. 한번 볶아주세요. 아, 버섯은 그냥 볶기만 하는데도 이 향이 좋네요. 그 본연의 향,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양이 훨씬 많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예, 아까보다 확실히 크기가 좀 줄었고 수분이 좀 날아간 모습이 보여요. 맞아요. 겉면도. 그래서 버섯이 지금 수분이 좀 빠지면서 예.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됐고, 그리고 조금 더 쫄깃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힘을 좀 받게 됐잖아요. 예.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참기름을 넣어서 이 상태에 네, 참기름을 넣고 한 번 더 네. 볶아주시다가 여기에 이제 네. 간장 간장. 그리고 설탕, 네. 이거는 다진 생강이에요. 다진 생강. 예, 풍미를 위해서 조금 넣어주시고, 이거는 맛술. 맛을 미리 네, 저희가 양념장을 넣을 그렇죠. 거긴 하지만 네. 이 들어가는 재료에다가도 또 밑간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 우선은 재료 자체의 수분을 한 번 더 빼는 방법은 양념을 통해서 삼투압의 형태로 속에 있는 수분을 한 번 더 빼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료 자체가 간이 배어 있고 맛이 있으면 나중에 밥 전체가 또 맛있어지고. 맞아요. 그러면 양념장을 좀 덜 넣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예. 이것만 그냥 드셔도 사실은 돼요. 맞아요. 이렇게 슴슴하게. 맞아요. 근데 간이 또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짜게 드시면 안 되는 분은 요대로만 그냥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요즘 저염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이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지금 그냥 우리가 버섯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째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요것도 그냥 먹어도 반찬처럼 사실은 드실 수 있는 게 맞아요. 예. 자, 여기에 아까 준비한 쌀을 쌀. 넣어주고, 네. 찹쌀도 넣어주고, 쌀을 넣어주고. 같이 골고루 한번 섞어주시고, 쌀도 한번 섞어주시는 거예요, 볶아서? 네. 아니요, 뭐, 굳이 볶지는 않으셔도 되고, 살짝 섞어주듯이. 예, 섞어주세요. 그래서 물하고 같이 넣고, 네. 오늘 밥을 레시피에 나와 지어주시면 있는 되죠. 분량만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밥을 할 때보다는 약간의 수분은 빼주는 거예요. 재료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분이 또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밥을 지어주시는데 네. 물이 끓을 때까지는 센 불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그래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중간 불로 네. 해주시는데 오늘처럼 지금 양념이 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만 온도가 높으면 타기 쉽거든요. 그래서 중약불로 만들어서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양에 따라서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상태로 지금 조금 익으라고 두고 네. 요 위에 같이 또 얹을 재료를 제가 준비를 해야 돼서 가볼까요? 예, 자, 어떤 것부터 넣을까요? 예, 일단 양념 재료부터 넣을까요? 지금 양념장은 요게 물이에요. 예. 왜냐하면 간장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 아까 기본적으로 밥에 간장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파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고 나면 실제로 너무 뻑뻑해지는 거죠, 양념 간장이. 그래서 되직해지죠. 예, 요 농도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물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약간.
고춧가루 약간. 그다음에 참기름, 네. 후추 약간. 자, 그래서 네. 요 만들어진 양념장 먼저 그릇에 좀 담아놓고. 이 양념장은 저희가 이렇게 솥밥 했을 때 네.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죠. 그렇죠. 뭐 무굴밥을 했다든지 예. 콩나물밥을 했다든지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한 양념장이죠. 자, 저희가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고 있는 동안 뭔가 이 버섯의 풍미가 확 느껴져요. 밥이 다 됐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한번 가져볼까요? 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아, 좀 이제 짜작짜작 소리도 나고. 예, 색도 굉장히 예쁘게 들었어요. 그렇죠. 자, 요 자체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요대로 옮겨서 네. 가져가 볼까 봐요. 옮겨볼까요? 이야, 진짜 이 버섯의 이 좋은 향이, 이 풍미가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요거는 지금 쪽파. 쪽파. 조금 짙은 초록색이죠. 예, 조금 넉넉히 얹어주시고 이쪽 편에는 미나리죠. 미나리 얹어서 어. 투톤으로 이렇게 아니 그냥 밥만 지었을 뿐인데 뭔가가 해주시고 예, 가운데 달걀 노른자 하나 이렇게 얹어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상에 가서 예. 같이 이제 비벼가지고 네. 양념장을 곁들여서 드시면 되겠죠. 이 반찬 이것도 저것도 하기 귀찮을 때 네. 이렇게 솥밥 맛있게 지어서 맞아요.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맛있겠어요. 그렇죠. 뭐 반찬 사실 없이도 드실 수 있지만 네. 뭐 김치 하나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따뜻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버섯 솥밥이 완성됐습니다.